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이미지 툴 100% 무료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요. 나에게 있어서는 무료 AI 이미지 툴 4가지를 비교해보고 그 특성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썸네일을 제작할 때 AI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저는 4가지 이미지 생성 AI를 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툴들에 대해서 나름으로의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AI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만드는 썸네일 이미지에 항상 보면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드는 악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경 낀 붉은 피부, 노란 뿔의 귀여운 악마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서술을 한 다음에 그것을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AI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4가지 툴 중에 첫 번째 툴이 바로 챗GPT.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챗GPT에서 제공하는 달이기 때문에 챗GPT에게 바로 또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 만들어주고 나면 먼저 기본적으로 그려줘 라고 명령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챗GPT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미지를 그려주는데요. 한 번에 이미지를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는 게 챗GPT에서 그려주는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를 통해서 만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만들 때마다 사실 이미지 편차가 좀 다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너무 인형 같은 느낌이 만들어져서 원하는 스타일과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이 챗GPT를 통해서 그렸던 이미지, 이런 이미지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의 경우 다른 툴에서 만든 이미지를 더 자주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챗GPT에서 그려주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는 챗GPT를 유료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이미지를 2개만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네요. 만들어진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대를 해주는데 이 확대된 이미지에서 이 위쪽에 있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떤 변경을 취하고 싶은 부분에 영역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그렇게 쏙 잘 듣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툴은요. MS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MS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아까 봤었던 작곡하고 있는 부분,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MS 이미지 크리에이터도 기본 엔진은 DALL-E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서 보셨던 챗GPT에서 자동으로 그려주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다만 한 번에 4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다 보니까 종종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15번의 빠른 모드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 카운터는 이미지를 한 번 생성할 때마다 즉 4개의 이미지를 만들 때마다 하나씩 차감이 됩니다. 하루에 4개의 이미지를 15번, 총 60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얻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은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다시 커스터마이즈를 누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추가 편집이 가능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 추가 편집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 AI 기능을 활용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뭐 삭제를 한다거나 글자를 추가를 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추가 편집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용도를 좀 높이기 시작한 이미지 툴이 요 드림이나입니다. 이 드림이나에서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 명령어로 만든 이미지는 위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원하는 좀 진짜 귀여운 느낌의 이미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동안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키워드 중에 베이비라는 단어를 하나만 더 추가를 했더니 제가 보통 즐겨 쓰는 어떤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드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간단한 몇 가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스케일링을 해서 요 화면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드림이나 같은 경우도 MS 이미지 크리에이터처럼 한정적으로밖에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요.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여기 참조 이미지로 집어넣고 여기서 추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 속의 캐릭터와 같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좀 얻기는 어려운데 어떤 실물 이미지를 썼을 때는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참조 이미지에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 이미지에서 대상을 인식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사람에 대한 부분만 좀 인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람 얼굴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하라고 하면 사람 얼굴에 대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인식을 하라고 하면 이 그림의 스타일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포즈라는 게 있는데 이 포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로 가져온 이미지의 사람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구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포즈를 참고를 해서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그 명령어에 따른 인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드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 느낌의 이미지보다는 실제 사람에 가까운 이미지를 사용을 할 경우에 또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사람 얼굴이라는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이미지를 참고를 하고 프롬프트를 여기서도 이 프롬프트를 한글로 넣으면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 이미지 얼굴을 참조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고요. 이 이미지를 참조한 이미지가 유화 그리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한글로 썼더니 이 여자의 얼굴을 좀 레퍼런스를 해서 유화 느낌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이 얼굴을 참조를 한 다음에 여자가 유화를 그리고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실제 얼굴 형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참조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드림이나에서는 또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툴은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라고 보기 어렵고 유료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매월 1000크레딧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아무래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때문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요. 실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질 않거든요.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셨던 작곡하는 이미지, 이 프롬프트 요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 붙여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생성을 하면요, 이와 같이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전혀 귀여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악마에 대한 부분만 강조가 된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마찬가지로 큐트 베이비라는 단어만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좀 더 나을까라고 해서 생성을 해보지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도 절대 귀여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에서는 귀여운 그리고 악마라는 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이 단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좀 더 부각을 하면서 다른 수식어는 거의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이 편집에 대한 효과,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어떻게 편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업스케일 이외의 다른 효과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그려주기 때문에 실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작할 때는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4가지 AI 이미지 생성 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툴 중에 사실 가장 완벽한 무료에 가까운 툴은 드림이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처음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드림이나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언제 이 서비스도 유료로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때 어떤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생각보다 꽤 높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잘 그려주는 데다가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사진을 넣고 그 사진을 참조해서 그리는 것,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꼭 이 툴만 쓰라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여러 툴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장 가깝게 그리는 툴이 어떤 툴이 있는지는 다양한 툴을 직접 써보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다듬어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각자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I 이미지 생성을 직접 쓰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캐릭터 일관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곳이 미드저니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 미드저니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하면서 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드림이나에서는 제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어떤 마음에 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은 그 시그널을 받아서 그 다음 생성을 할 때는 그와 비슷한 이미지도 꼭 포함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셨을 때 제가 이전에 요 이미지를 한번 업스케일을 하는 작업을 한번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유사한 프롬프트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캐릭터 이미지 중에 이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업스케일링으로 뽑았던 이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의 유사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학습을 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참고를 해서요, 나한테 가장 맞는 이미지 생성 툴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